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이 손자의 결혼식을 두 발로 서서 축하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휠체어에 앉아서 자녀들이 당신이 짐이 되었다는 것을 애써 숨기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지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올해 73입니다. 지난 42년 동안 서울의 가장 존경받는 연구병원 중 한 곳에서 척추 건강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통증 없이 5km를 걷습니다. 저는 여전히 허리를 굽혀 제 신발끈을 직접 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밤새 잠을 자는데 허리가 깨진 유리 같다는 느낌 때문에 3번씩 깨는 일 없이 푹 잡니다. 하지만 저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매주 저는 50대와 60대 환자들을 만나는데 그들의 척추는 80대의 것처럼 보입니다. 압박된 디스크, 뼈가 뼈에 마찰되는 상태, 신경이 조여지는 증상. 그리고 제가 그들의 식단에 대해 물어보면 똑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어서 보십시오. 네, 지금 바로요. 손을 허리에 대고 앞으로 구부려 보십시오. 아픕니까? 조금이라도요. 뻣뻣한 느낌이 듭니까? 마치 척추가 녹슨 경첩 같은 느낌이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추간판은 이미 탈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수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척추는 특정 영양 화합물이 부족하면 15년 더 빨리 노화됩니다. 칼슘이 아닙니다. 비타민 D도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히 먹지 않는 한 가지 흔한 음식에만 충분한 양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통증을 느낄 때쯤, 더 이상 똑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수년간의 보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패턴을 완전히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12년 전, 한 여성이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68세였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였습니다. 그녀는 대기실에서 제 진찰대까지 겨우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MRI는 심각한 디스크 퇴행을 보여주었습니다. 3단계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단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수술대에 오르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영양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지팡이 없이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다른 MRI를 주문했습니다. 그녀의 디스크가 수분을 되찾았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되찾아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단 한 건의 사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모든 환자의 식단을 집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의 척추 건강 연구에서 20년간의 연구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70대와 80대까지 젊은 척추 유연성을 유지한 환자들은 모두 한 가지 특정한 식습관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닭고기에서 발견되는 특정 아미노산 복합체를 적절한 양으로 섭취했습니다. 아무 단백질이나가 아닙니다. 소고기가 아닙니다. 생선도 아닙니다. 두부나 콩도 아닙니다. 닭고기는 추간판이 수분 결합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글리신, 프롤린, 그리고 특정 콜라겐 펩타이드의 독특한 조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당신의 디스크는 햇볕에 방치된 스펀지처럼 말라버립니다. 높이를 잃습니다.
척추뼈를 완충하는 기능을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통증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단순하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닭고기를 완전히 잘못 조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척추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바로 그 화합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요리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먹는 부위가 중요합니다. 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 먹는지의 타이밍이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제가 영구적이라고 생각했던 척추 노화를 되돌리는데 수백 명의 환자들을 도운 정확한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디스크 퇴행을 가속화하는 닭고기와 관련된 3가지 가장 큰 실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닭가슴살만 먹는 것이 척추 건강에 거의 쓸모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와 체중을 기준으로 필요한 정확한 일일 섭취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70대를 여행하며 손주들과 놀면서 보낼 것인지, 아니면 통증 속에 앉아 기본적인 존엄성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보낼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던 일을 멈추고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5년 안에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여기 서울에서 척추 건강 환자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 병원에 걸어 들어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봐왔습니다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척추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보다 15년 더 빨리 노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충격적으로 간단합니다.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침대에서 나올 수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피곤해서가 아니라 허리가 완전히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려고 하지만 통증이 전기처럼 다리로 쏘아집니다. 도움을 청하지만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딸이 당신을 확인하러 올 때까지 3시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움직일 수 없이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날부터 당신은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겨울 바로 여기 강남에서 68세 여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당신의 허리를 만져보십시오.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뻣뻣한 느낌이 듭니까? 앞으로 구부릴 때 발끝을 만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쯤에서 당기는 느낌이 듭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당신의 척추 디스크는 이미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빨리 탈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척추는 각 뼈 사이에 추간판이라고 불리는 쿠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디스크는 걷거나 앉거나 움직일 때마다 충격을 흡수하는 물풍선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50세가 넘으면 이 디스크들이 수분을 잃기 시작합니다. 쪼그라듭니다.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면 척추의 뼈들이 서로 마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악몽이 시작됩니다. 만성 통증, 신경 손상, 걷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이 15년이나 빨리 일어날까요? 저는 이 질문을 연구하는데 수년을 보냈고, 그 답은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디스크가 수분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특정 단백질 때문입니다. 이 단백질이 없으면 디스크는 햇볕에 놓인 스펀지처럼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이 가장 높은 농도로 발견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닭고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식물성 식품으로도 복제할 수 없는 닭고기
조직의 콜라겐과 아미노산, 화합물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닭고기 안에는 함께 작용하는 3가지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글리신, 프롤린, 그리고 하이드록시프롤린입니다. 이 3가지가 척추 디스크가 수분 분자를 가두는 데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분자 구조를 만듭니다. 닭고기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몸이 이 단백질들을 분해하여 디스크 조직을 재건하는 데 직접 보냅니다. 다른 일반적인 음식은 이렇게 사용 가능한 형태로 이 조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중 일부가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 저는 콩과 두부에서 단백질을 먹습니다. 똑같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틀렸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에는 하이드록시프롤린이 전혀 없습니다. 몸이 일부 식물성 아미노산을 변환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디스크가 필요한 것을 충분히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화학입니다. 3년 전에 저를 찾아온 부산의 72세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심한 요통 없이 10분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식단에 대해 물었더니 콜레스테롤에 나쁘다고 생각해서 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특정한 닭고기 처방을 내렸는데 곧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8주 만에 통증이 60% 감소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 말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초기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경직, 가벼운 통증, 유연성 감소, 아직 손상을 되돌릴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거기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 척추를 파괴하고 있는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골다공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뼈는 튼튼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쿠션이 무너지면 어쨌든 휠체어 신세가 됩니다. 추간판입니다. 이것들이 척추의 충격 흡수 장치입니다. 각 척추뼈 사이에 쌓인 작은 물풍선이라고 생각하세요. 20세일 때 이 디스크들은 통통하고 유연하며 85%가 수분인 젤 같은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잘못된 방식으로 먹어왔다면 이 디스크들이 수분 함량 6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키가 완전히 1인치나 줄어듭니다. 척추가 압축됩니다. 신경이 눌립니다. 갑자기 다리로 통증이 퍼지지 않고는 10분 이상 서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저는 20년 동안 서울의 제 병원에서 이것을 봐왔습니다. 환자들이 구부정하게 90세처럼 비틀거리며 걸어오는데 겨우 65세입니다. MRI 스캔을 검사해보면 디스크가 말라붙은 스펀지처럼 보입니다. 납작합니다. 갈라져 있습니다. 쿠션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들은 수분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특정한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제2형 콜라겐이라고 합니다. 아무 콜라겐이나가 아닙니다. 제2형입니다. 이것이 디스크 조직의 골격을 형성하는 정확한 단백질 구조입니다. 혈류에 이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몸은 움직일 때마다 발생하는 일상적인 미세 손상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체 이용 가능한 제2형 콜라겐의 가장 높은 농도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닭고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연골, 결합 조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리는 부분입니다. 뼈와 관절이 있는 닭고기를 제대로 조리해서 먹으면 척추가 갈망하는 것을 정확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양에 대해 매우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3번, 매번 120g의 닭고기가 필요합니다.
대략 손바닥 크기에 두께는 절반 정도입니다. 하지만 가슴살만으로는 안 됩니다. 가슴살만으로는 여러분을 구할 수 없습니다. 연골이 있는 부위를 포함해야 합니다. 닭 날개, 닭발, 관절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조리한 닭다리입니다. 강남구에서 온 70세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제 진료실에 왔을 때 목을 거의 돌릴 수 없었습니다. 통증이 오른팔로 계속 퍼졌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옷 입는 것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식단 일기를 봤습니다. 닭고기가 없었습니다. 사골국도 없었습니다. 주로 밥, 채소, 가끔 생선을 먹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척추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엄격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닭, 사골국 한 그릇, 연골이 있는 찐닭, 넓적다리살을 일주일에 2번, 6주 만에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쏘는 통증이 사라졌다고요. 운전하면서 사각지대를 확인하기 위해 머리를 완전히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정원 가꾸기를 하고 손주를 안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료계가 비싼 약을 팔 수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기본적인 영양 생화학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콜라겐 보충제는 어떨까요? 그 가루와 알약들은요? 지금 당장 돈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시중의 대부분의 콜라겐 보충제는 소가죽이나 생선 비늘에서 추출한 제1형 콜라겐입니다. 제 하나는 피부에 좋습니다. 하지만 척추에는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싼 타입2 콜라겐 보충제조차도 천연 보조인자와 아미노산 구성이 그대로 보존된 실제 닭 연골의 흡수율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로 고기를 드시지 않는 분들께 솔직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식물성 대체품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식물에는 타입2 콜라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식물성 단백질로부터 약간의 콜라겐을 합성할 수는 있지만 전환율이 너무 낮아서 퇴행되고 있는 척추가 시간과의 경주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척추가 정상보다 빠르게 퇴행하는 이유는 나이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몇 년을 살았는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먹지 않는 것과 모든 관련이 있습니다. 추간판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수분을 유지하고 유연성을 유지하려면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뼈 사이에 있는 스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펀지들이 마르면 더 이상 충격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뼈가 뼈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것이 다리로 내려가는 찌르는 듯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20분 앉아 있다가 똑바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올바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체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간판은 콜라겐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콜라겐이 재생되려면 특정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아미노산이 없으면 우리 몸은 척추의 다른 부분에서 그것들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추간판이 얇아집니다. 수분 함량이 줄어듭니다. 건강한 추간판은 80%가 수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60대 환자들 중에서 추간판 수분이 40%밖에 안 되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것은 90세가 되어야 할 수분 수준입니다. 닭고기에는 추간판에 필요한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의 정확한 조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은 함께 작용합니다. 식물성 식품에서는 같은 생체 이용 가능한 형태의 이 조합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과 두부가 육류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는 아마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척추 추간판 재생에 있어서는 과학적으로 절대적으로 명확합니다. 동물성 콜라겐의 분자 구조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에는 하이드록시프롤린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분량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최소 100g의 익힌 닭고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손바닥과 손가락을 합친 크기 정도입니다. 손바닥만이 아닙니다. 손 전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도 그 절반 정도만 드시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만 닭고기를 드십니다. 그것으로는 추간판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기존 손상을 복구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조리 방법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닭고기를 뼈와 함께 오랫동안 끓이면 국물에 젤라틴이 추출됩니다. 이 젤라틴은 미리 소화된 콜라겐입니다. 우리 몸은 분해하지 않고도 즉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일주일에 최소 3번 닭뼈, 육수를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최소 4시간 동안 뼈를 끓이세요. 뼈에서 미네랄을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소량의 식초를 넣으세요. 2년 전 강남병원에서 치료한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박 씨는 68세였습니다. 심한 허리 통증 없이 5분 이상 걷지 못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명의 다른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RI 결과 L4와 L5에서 심각한 추간판 퇴행이 보였습니다. 추간판이 거의 완전히 납작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엄격한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매일 150g의 닭고기를 드셨습니다. 일주일에 3번, 부인이 준비한 닭뼈 육수를 한 그릇 가득 마셨습니다. 특정 스트레칭 운동도 추가했지만 영양이 기초였습니다. 3개월 후 통증이 60% 감소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MRI를 찍었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추간판 공간이 증가했습니다. 수분 함량이 개선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제 매일 40분씩 통증 없이 걷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몸이 스스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구성 요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재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척추를 보호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들고 계신 것을 내려놓으세요. 제가 공유하려는 내용에 완전히 집중하세요.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은 정확한 양입니다. 가끔 닭고기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작은 조각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척추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구체적인 분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닭가슴살 520g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략 손가락을 포함한 손바닥 크기입니다. 지금 손을 보세요. 바로 그 양입니다. 이보다 적게 드시면 추간판이 계속해서 탈수되고 압축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이 아미노산들을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할 수 없습니다. 예외 없이 매일 보충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 조리해서 척추를 보호하는 바로 그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절대로 닭고기를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지 마세요. 표면을 태울 때, 모두가 좋아하는 바삭한 황금빛 껍질을 만들 때, 콜라겐 펩타이드와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을 쓸모없는 조각으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탄 단백질로부터 척추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것도요. 유일하게 올바른 방법은 부드럽게 찌거나 저온에서 끓이는 것입니다. 닭고기를 물이 담긴 냄비에 넣으세요. 물 온도는 절대로 섭씨 80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소금은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약한 불에서 40분간 천천히 끓이세요. 네, 시간이 걸립니다. 네, 맛이 싱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75세에 혼자 걸어 다닐 것인가, 아니면 휠체어에 앉아 딸에게 밀려 다닐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요리 후 국물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국물에는 조리 중에 녹아나온 콜라겐과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닭고기를 먹은 직후 따뜻한 국물 한 컵을 바로 마시세요. 따뜻함이 소화기관이 이 성분들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찬 음식은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듭니다. 노화된 소화기관은 더 이상 차가운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준비만큼이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이 닭고기를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먹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수면 중에 추간판이 수분을 흡수하며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는 추간판이 영양분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밤에 닭고기를 먹으면 그 아미노산 대부분이 일반적인 신체 회복에 사용되지 추간판을 위해 특별히 사용되지 않습니다. 척추 영양의 황금 시간대는 아침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효과의 절반을 낭비하는 겁니다. 매번 저를 놀라게 하는 또 다른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닭고기만 단독으로 먹는다는 겁니다. 소화관에 비타민C가 동시에 없으면 몸이 이 아미노산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비타민C는 추간판에 콜라겐 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닭고기를 먹은 직후 토마토 한 개나 파프리카 반 개를 드세요. 1시간 후가 아닙니다. 다음 식사 때가 아닙니다. 즉시 드세요. 이 성분들이 위장에서 함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2주 이상 냉동된 닭고기는 버리세요. 괜찮아 보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냄새가 정상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아미노산 사슬은 냉동고에서 14일 후부터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단백질은 먹고 있지만 척추에 필요한 특정 구조는 아닙니다. 항상 신선한 닭고기를 사세요. 3일 이내에 요리하세요. 이건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장 문제가 있거나 통풍 이력이 있다면 하루 80kg 줄이고 오전 내내 물 6잔을 마셔야 합니다. 충분한 물 없이 너무 많은 단백질은 요산 축적을 만듭니다. 척추는 좋아지는데 관절이 아플 겁니다. 균형이 전부입니다. 이제 이 중요한 영양소를 무시하면 척추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닭고기만이 당신의 척추를 조기 노화로부터 진정으로 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척추는 단순히 뼈가 쌓인 것이 아닙니다. 각 척추뼈 사이에는 추간판이라는 쿠션이 있습니다. 작은 물풍선처럼 걸을 때, 구부릴 때, 심지어 숨 쉴 때마다 충격을 흡수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추간판은 지속적인 재생이 필요한 특별한 젤 같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올바른 구성 요소 없이는 이 쿠션들이 마르고 무너집니다. 이건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척추의 영양 결핍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추간판 내부의 젤은 제2형 콜라겐이라는 특정 유형의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콜라겐은 정확한 비율의 3가지 특정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 몸이 이것들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지만 50세 이후에는 전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음식에서 얻어야 합니다.
아무 음식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농도와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단백질 공급원을 테스트했습니다. 닭 연골, 닭 껍질, 닭뼈 육수는 추간판에 필요한 정확한 비율로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껍질이 있는 닭고기 100근 약 4개 글리신과 3개 프롤린을 제공합니다. 흔히 구할 수 있는 다른 고기는 이 비율에 근접하지도 못합니다. 돼지고기는 지방이 너무 많고 결합 조직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고기는 소화기관이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생선 단백질은 여러 면에서 훌륭하지만 척추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특정 연골 화합물이 부족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척추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일부 분들께는 듣기 어려운 말인 줄 압니다. 콩, 두부, 견과류는 단백질을 제공하지만 하이드록시프롤린이 거의 없습니다. 몸이 다른 아미노산을 하이드록시프롤린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60세 이후에는 이 전환 과정이 70% 느려집니다. 단순히 충분히 만들 수 없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만 섭취하면 혈액 단백질 수치가 정상으로 보여도 추간판은 지금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양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최소 120보랭 닭고기가 필요합니다. 대략 손바닥과 손가락을 합친 크기 또는 작은 닭가슴살 반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껍질을 먹어야 하고 가능하면 뼈와 함께 요리해야 합니다. 뼈에 붙은 연골은 근육고기만보다 제2형 콜라겐이 10배 더 많습니다. 조리 방법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국을 위해 닭고기를 삶으면 콜라겐이 육수로 빠져나옵니다. 고온 직화구이는 유익한 화합물의 최대 40%를 파괴합니다. 제가 서울의 모든 환자들에게 권하는 최선의 방법은 약한 불에서 끓이는 것입니다. 뼈가 있는 닭고기를 토막내서 약한 불에 90분간 끓이고 마지막 30분에 채소를 넣으세요. 국물을 마시고 고기를 드세요. 이 한 끼가 이틀치 척추 영양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무서운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적절한 콜라겐 섭취 없이 3개월이 지나면 추간판이 수분을 잃기 시작합니다. 가끔 뻣뻣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영상 검사에서 추간판 높이가 측정 가능하게 감소합니다. 1년이 지나면 신경 압박이 시작됩니다. 2년이 지나면 손상을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5년이 지나면 만성 통증과 장애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황금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무시했어도 몇 년 동안 척추의 손상이 누적되어 왔더라도 오늘부터 이 닭고기 요법을 시작하면 3주 안에 추가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 거의 똑바로 서지도 못하는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세 부위에서 심각한 디스크 압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확히 이 요법을 처방했습니다. 일주일에 6일, 최소 120개 닭고기, 스프를 드시게 했습니다. 3개월 후 추적 검사 영상에서 디스크 수분 회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통증 없이 걸으십니다. 이제 왜 닭고기가 다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을 때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으며 여러분이 가장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척추 디스크 하나하나 안에는 수액이라고 불리는 젤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척추뼈 사이사이에 놓인 물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을 때는 이 풍선이 통통하고 가득 차 있으며 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을 때마다, 몸을 숙일 때마다 걷거나 물건을 들 때의 충격을
모두 흡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핵심이 있습니다. 이 젤은 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복잡하게 들리시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스펀지가 물을 머금듯이 물을 붙잡고 있는 특별한 당단백질 사슬입니다. 이 사슬이 없으면 물이 그냥 새어나갑니다. 디스크가 펑크난 타이어처럼 쪼그라듭니다. 이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을 만들려면 여러분의 몸에는 3가지 특정 아미노산이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글리신, 프롤린, 하이드록시프롤린입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올바른 비율로 혈류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채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콩이나 두부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식물에는 하이드록시프롤린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제로입니다. 미량도 없습니다. 시금치를 10kg 드셔도 닭 넓적다리 한 조각이 20분 만에 주는 것을 절대 얻지 못합니다. 닭고기 조직, 특히 뼈와 연골 근처 부위에는 이 3가지 아미노산이 거의 완벽한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닭고기를 올바르게 조리해서 드시면 이 아미노산들이 40분에서 60분 안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척추 디스크로 직접 이동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즉시 이것들을 알아보고 회복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 당단백질 사슬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디스크가 수분을 다시 머금기 시작합니다. 척추뼈 사이 공간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기에 대해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디스크가 높이의 60% 이상을 이르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은 겁니다. 그 단계에서는 완벽한 영양 섭취로도 손상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금 시간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붕괴가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의 디스크는 재건되고 있거나 수축되고 있습니다. 일시정지 버튼은 없습니다. 이 요법을 건너뛰는 매일매일 회복하기 더 어려워지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분량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디스크 건강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최소 18개 이 복합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기존 손상을 되돌리려면 30개 가까운 양이 필요합니다. 껍질 있는 중간 크기 닭, 넓적다리 하나가 약 10걸 제공합니다. 즉, 하루에 최소 2-3인분이 필요하며 식사에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한꺼번에 다 흡수할 수 없습니다. 아침, 오후, 저녁으로 나누어 드십시오. 조리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닭고기를 90분 이상 삶으면 이 아미노산들이 장에서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 작은 조각들로 분해됩니다. 닭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까맣게 탈 때까지 구우면 단백질이 변성되어 디스크 회복에 쓸모없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히 40-50분 동안 약한 불로 끓이는 겁니다. 찌는 것이 2번째로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미노산 구조를 보존하면서 생체 이용 가능하게 만듭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닭고기 식사와 함께 칼슘 보충제를 드시거나 우유를 마시고 계시다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칼슘은 소장에서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아미노산이 혈류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최소 3시간은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닭고기 식사를 하시고 3시간을 기다린 후 칼슘이나 유제품을 드십시오. 이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왜 개선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환자들의 결과가 망가졌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취해야 할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제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척추를 살리거나 아니면 구부정하게 휘어 통증 없이 걷지 못하고
5년 안에 자녀들에게 짐이 되게 만들 정확한 행동들입니다. 지금 바로 적으십시오. 첫째, 매일 정확히 100개 밀20개 닭가슴살이 필요합니다. 100개 아닙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매일 120개입니다. 손바닥과 손가락을 합친 크기 정도입니다. 이것은 삶거나 쪄야 하며 절대 튀기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튀기면 척추 디스크가 수분을 유지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특정 아미노산 사슬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디스크는 20대일 때 90%가 수분입니다. 60대가 되면 70%로 줄어듭니다. 제대로 조리한 닭고기에서 나오는 이 아미노산이 없으면 50%까지 떨어지고 그 시점에서는 몸을 숙일 때마다 뼈가 뼈에 갈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둘째, 이 닭고기를 2번에 나누어 드십시오. 절반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안에, 절반은 저녁 6시 전에 드십시오. 절대 밤늦게 드시면 안 됩니다. 연골 회복을 위한 신체의 단백질 합성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깊은 수면 중에 일어납니다. 저녁 7시 이후에 닭고기를 드시면 소화기관이 척추 회복에서 혈류를 빼앗아갑니다. 영양을 낭비하는 겁니다. 셋째, 이것이 핵심인데 닭고기를 드시기 30분 전에 정확히 300ml의 따뜻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차도 아닙니다. 그냥 따뜻한 물입니다. 이것은 위 효소가 콜라겐과 글리신을 제대로 분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줍니다. 이 준비 단계 없이는 유익한 성분의 40%만 흡수됩니다. 먼저 따뜻한 물을 마시면 최대 85%까지 흡수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선과 지속적인 퇴화의 차이입니다. 넷째, 닭 껍질 먹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걸 압니다. 버리십시오. 껍질에는 디스크 내부에 젤 같은 수액을 직접 공격하는 염증성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부산의 한 노인 환자분이 평생 껍질째 닭을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게 했더니 단 8주 만에 허리 통증이 70% 감소했습니다. 껍질은 척추의 독입니다. 다섯째, 매일 아침 닭고기와 함께 삶은 계란 1개를 추가하십시오. 계란 노른자의 황화합물이 닭고기 아미노산과 함께 작용하여 디스크의 콜라겐 기질을 재건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닭고기만으로는 70% 효과적입니다. 닭고기에 계란 1개를 더하면 95%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이틀 이상 연속으로 절대 거르지 마십시오. 여행을 가거나 가족을 방문하면 용기에 익힌 닭고기를 가져가십시오. 척추는 휴가를 가지 않습니다. 3일 연속 걸으면 2주간의 진전이 사라집니다. 잘 회복되던 수십 명의 환자들이 명절에 여행을 가서 프로토콜을 중단하는 바람에 이 패턴이 회복을 망치는 것을 봐왔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 보여드린 허리를 펴고 설 수 없었던 서울의 74세 여성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생활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이 프로토콜만 정확히 따랐습니다. 4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 걸었습니다. 7개월 만에 허리를 숙여 도움 없이 신발끈을 묶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제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사진을 보냈는데 어머니가 더 이상 밤에 화장실 갈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오늘 시장에 가서 닭가슴살을 사서 시작하십시오. 지금 댓글에 내일부터 제 척추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십시오. 정확히 그 말을 입력하십시오. 이것은 자신과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해결책이 이렇게 간단한데 가족들이
여러분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게 하지 마십시오. 이 정보가 한 사람이라도 마비되는 것을 막고 독립성을 잃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알고 계신 5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즉시 공유하십시오. 이것은 이 채널을 돕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 형님, 고모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공유하십시오. 여러분의 척추는 독립적인 삶을 위한 생명줄입니다. 목숨이 달린 것처럼 보호하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척추 건강을 위해 일주일 식사에 닭고기를 어떻게 추가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거나 척추를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